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이클런에서 데이터셋을 읽고 그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확률을 측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컴퓨전 매트릭스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제 많은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컴퓨전 매트릭스 자체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정확률이 측정이 되는지 그러한 실전적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킨런이라는 형태에서 데이터셋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SVM을 임포트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트렌 테스트 스플릿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누는 형태의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넘 파일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이제 디집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서 제가 사이킨런의 기본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앞쪽에서 보았겠지만 이제 필기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9까지의 필기 숫자 인식하는 데이터셋인데 요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사이즈를 0.7, 0.3 그러한 형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학습을 진행을 할 때 SVM을 사용을 하고요. 커널은 디폴트인 RBF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제 파라미터 값이 나름대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라미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C2.0, 감마 0.01, 001 이러한 형태로 지정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파라미터는 이제 C의 디폴트 값, 요거는 이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C 값이 클수록 하드 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이제 좀 하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을수록 소프트 마진을 의미를 하고요. 파라미터 감마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정 경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그릴 것인지 정해주는 파라미터고요. 감마값을 높이면 오버피팅을 초래하고 감마값이 낮으면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C값과 감마값의 조정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정확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C하고 감마값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요. 이러한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들,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하드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C값이 클수록 하드 마진인데 오류가 허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마진이 이렇게 중심선에서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와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마진이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 데이터들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아웃라이어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결정 경계를 정해버리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마진을 잡는 형태가 실제로 하드 마진이고 C값이 클수록 이제 하드 마진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값을 작게 하면 이제 소프트 마진인데요. 그래서 C값을 작게 하는 부분들은 이쪽에 이러한 형태의 구분처럼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점 모양들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이상치들을 마진 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도록 너그럽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프트 벡터와 결정 경계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마진이 커지는 거죠. 마진이 좀 커지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신 너무 대충 학습을 하는 형태라 언더피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값의 최저값을 잡을 때는 C값을 여러 형태로 넣어보면서 모델을 검증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정확도 측정에 있어갖고 실제로 이쪽에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감마라는 값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감마는 0.1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1인 경우에는 이렇게, 10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감마는 결정 경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그릴 것인지를 정해주는 파라미터이죠. 그래서 감마 값을 높이면 학습 데이터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 경계를 구불구불 굽게 되고 오버피팅을 초래할 수가 있죠. 반대로 감마값을 너무 낮추면은 학습 데이터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 결정 경계를 직선에 가깝게 긋게 되기 때문에 언더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감마값이 10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는 형태가 되는 거고, 감마값이 이제 언더피팅인 경우에는 많은 오류 데이터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마값을 높이면 오버피팅 형태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감마값을 기본적으로 뭐 이제 C값이 클수록 하드 마진이고 감마값도 클수록 이제 오버피팅 쪽이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률이 너무 낮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올려줬을 경우에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모델 세팅을 하고 실제로 모델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X트레인, Y트레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여기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X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에선 프레딕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RES에다가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RES에 넣어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RES에 넣어주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은 RES에 대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S의 값을 실제로 프린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0에서 9까지 사이에 그런 매칭이 좀 일어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측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RS에 대해서 예측을 한 데이터가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Y의 테스트 값, Y의 테스트 값은 실제로 여기에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죠. 여러분들 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셋을 이해를 했으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Y의 테스트 값은 Y 값은 기본적으로 레이블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Y 테스트 값은. 그래서 랭스의 RS를 찍어봤더니 실제로 540개, 그러니까는 전체 사이즈 0.3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540개 정도의 랭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구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수치들이 보면은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이 대각선 라인에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이 정답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각선에 있는 부분들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약간의 오류, 그러니까는 실제로 오류가 난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이런 것들, 요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네 개가 되겠죠. 오류가 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오류가 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죠. 요 부분들은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를 현재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부분들이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로. 그래서 이 부분이 컴퓨전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드는 로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정확률을 출력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정확률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에큐러시 값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99.25%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99.25%가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서 맞은 거의 개수, 여기서 실제로 이 대각선의 숫자를 더해보면은 536개가 나옵니다. 그거에서 실제로 540으로 전체 랭스가 540이니까 540으로 나눴을 때 99.25% 259%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확률을 출력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래쪽에 설명을 하면은 얘는 이제 맞은 거의 개수를 더하기 때문에 폴 아이는 레인지 10까지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만 전체적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넘버 커렉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매번 프레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번 학습할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모델의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99.2, 99.25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99.259%인데 한번 더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약간씩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동일하네요. 이번에는 자 요렇게 했을 때 보면은 98.703 이렇게 약간씩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실제로 맞은 것들, 그러니까는 트루 포지티브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에큐러시에서 나머지 부분들의 관점인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안 맞은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111 3개에다가 그 다음에 112 그래서 4개, 3개 해서 7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에큐러시를 구하는 로직들을 간단하게 봤고요.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큐러시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디지이라는 데이터 셋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가지고 혼동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를 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